우리가 이제 인간 관계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이런 식으로 내면 안 되죠. 조목조목 왜 친오빠인지를 설명을 해야죠. 당시의 상황은 이랬고 그 뒤늦게 또 당시의 상황이 소설 쓰듯이 나오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당시의 상황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친오빠와의 갈등을 수습하는 내용이다. 이 정도 내면은 이해가 되잖아요. 변명이라도. 예. 근데 급했던 건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도 그 일정을 하고 나서 다시 돌아오면 아무리 부부 사이 사이가 안 좋더라도 뭐라도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남편한테 들켰잖아요. 뒷담화를 한 거를. 뒷담화를 명태균 씨한테 철딱선이 없고 무식하고 지가 뭘 한다고 라고 뒷담화를 한 겁니다. 그럼 남편한테 예를 들면은 돌아와서 당신 이랬어? 이렇게 물어보면 김건희라는 그 배우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실은 친오빠야, 오해하지 마, 화내지 마 라고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급히 냈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부관계가 제가 함부로 또 남의 부부관계를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곤란한 일입니다만,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뭐 제가 부부관계에 대해서 말할 자격은 뭐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근데 네, 뭐 또 고해성사를 하고 그래. 성공적인 부부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과거용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공적인 부부관계 아니었기 때문에 네, 인생에 굴곡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제가 볼 때 이 상당히 특이한 부부관계지 않습니까, 두 분이? 근데 특이해. 서영주 소장님 말씀하신 건 굉장히 정상적인 부부관계인 경우에는 그 말씀이 정말 맞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수준은 넘은 분들이어서 그런 차원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무슨 칼럼을 보는데 남들 다 보는데 수석비서관까지 보는데 김건희 여사가 호통을 쳤는지 그 칼럼에서는 보수 언론 칼럼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돌려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마 표현할 수 없는 민망한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그 보는 자리에서 하더라. 또 지라 그랬나? 그러니까 뭐라고 해? 그러니까 남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렇게 남편을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혼낸 것 뭘 한다고 같은 이런 식이죠. 그렇죠. 그런 정황이었다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상식적인 분위기는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여서 저는 물론 이제 말씀하신 그런 경우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 오빠라고 지칭한 것 자체가 이제 공개되면 안 되는 어떤 맥락을 생각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도 좀 들었어요. 첫째는 오늘 이제 뭐 한겨레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그런 뭐 분석을 했습니다만 너무 이제 국민들 보기에 너무 영부인이 대통령을 지금 하대하고 너무 이런 이미지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머리 위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인식이 쫙 이제 퍼져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인식을 또 강화하는 그러한 또 대목이 나온 거니까 그런 이미지를 좀 빨리 일단은 좀 너무 그렇다 이게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좀 일부라도 약화시키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제 김건희 여사나 누구나 빨리 이거는 일단 진화하자 뭐 이런 마음이 작용한 거 아닐까 뭐 이런 분석이 첫째로 있을 것 같고 둘째로는 이거는 좀 앞서 나간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오빠로 지칭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렇게 확정됐을 경우에 확정적으로 이제 된 사실일 경우에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주변에 얘기 들려줬다라고 하는 녹취가 뉴스토마토 통해서 보도된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창원시청 공무원들한테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오빠라 그쵸 이 얘기 창원시청한테 들려준 그 녹취 내용에서 김건희 여사가 오빠 얘기 들었죠. 그러면 뭐 앞으로 뭐 걱정이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이게 혹시라도 예를 들면 부적절한 어떤 사업이나 뭐 이런 거를 가리키는 어떤 내용일 수도 있어서 이게 혹시라도 이런 식의 녹취가 앞으로 나왔을 때 그거를 이제 부인하기 위해서 먼저 빌드업을 해놓은 것이 아니냐. 오빠라고 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해놓은 게 아니냐. 그런 의심도 들어서 이런 것도 같이 가능성에 놓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된 전체 내용의 맥락을 보면 김건희 씨와 함께 스피커폰으로 대화를 해요. 경선 때부터. 그리고 어떤 거는 김건희 씨가 더 나서서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고 계속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또는 강혜경 씨가 지금까지 폭로한 이 내용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둘 사이의 부부관계가 어떻든 간에 이 둘 사이의 부부관계 때문에 공적인 일에 선출되지도 않은 권력인 김건희 씨가 뭔가 의사결정도 하고 거기에 개입을 하고 뭐 이랬던 일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거 아닌가.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부터 해가지고 쭉 대통령을 만드는 작업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까지도 김건희가 뭔가 개입을 했고 뭘 지금도 하고 있고 과거에 했다. 그러면 이게 국정농단이거든.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 가령 제가 우스개로 얘기하면 예. 혹시라도 나중에 명태균 씨가 공개한 카카오톡이나 뭐 이런 메신저 대화에 이런 대목이 나오는 거죠. 오빠 국악 공연 보고 싶어. 이런 게 나왔다. 그럼 이제 그때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겁니다. 아, 친오빠한테 한 얘기예요. 같이 공연 보러 가자고. 아, 그렇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 예. 명태균 씨랑 소통하는 창구 역할은 김건희 여사가 했다. 이게 어느 정도 이 카톡 메시지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무식하니까 저쪽은 그렇잖아요. 내가 야, 어떤 오빠도 무식하니까. 신경 쓰지 마요. 나랑 네. 얘기해요. 네. 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얘기하면은 네. 그러면 이거 이렇게 풀 수 그렇지. 있잖아요. 그리고 설득하면서 끌고 가서 네. 명태균한테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음.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더 빌드업 해가지고 메시지를 더 내놓게 되면은 예를 들면 여론 조작과 관련돼 있는 뭔가 메시지가 나왔다. 그러면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는 따로 있는데 대선 후보의 부인이라는 사람이 여론 조작에 가담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를 말이야. 만들었다. 이건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다시 바로 그냥 탄핵으로 가자는 얘기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치밀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뿌린 게 재보선 전날이에요. 오늘 한국일보 제목에도 그게 해놨던데 어제도 네. 그 생각했어요. 재보선 전날 너네들이 나를 모욕했어? 나도 너들 모욕할 거야? 이런 아. 식의 태도를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JTBC하고 저녁 때 인터뷰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차근차근 녹취록부터 다 사진 녹취록까지 다 까겠다. 차근차근 까겠다. 근데 발단은 김지현 그 최고가 너 깜빡에 너 집어 쳐놔야 돼 저런 거는 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에 대해서 나 모욕감 느낀다고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거기에 대응해 주겠어 이런 차원의 문제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그렇지. 이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명태균이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던 사람도 처음에는 이거 뭐 사짜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통화하고 난 다음에 이거 사짜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주변에 같이 뭐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도 이건 사짜 아니니까 앞으로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우리 세팅을 다시 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는 게 일반 사람들하고 달랐다 그래요. 얘기를 하는 게. 예를 들면 뭐 일반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뭔가 하나하나 막 그걸 반박하거나 이런 얘기를 꺼낼 텐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갑자기 느닷없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왜 그랬는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오세훈 시장하고 만났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한테 딱 만나서 대면해가지고 첫 말로 던지는 말이 이건 거죠. 서울시장 할 겁니까? 대통령 될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오는 존댓말 거예요. 안 한대요. 아, 그래요. 반말로 한대요. 아, 대통령 그래요? 할 거야, 서울시장 할 거야. 거의 천공 같은 느낌의 분위기를 풍기면서 약간 남자무당 같은 기선제압. 그런 느낌이 그렇지, 있구나. 그런 식으로 얘기를 던지고 자꾸 네.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얘기를. 아.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 대한 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자존감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다룰 줄 아네. 그치, 다룰 줄 아는 만났을 사람이라는 때. 거예요. 우리 근데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네. 명태균의 많은 가십거리 중에 음. 반드시 주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두 가지에 절대 못 참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했듯이 자존감이 강해요. 사기꾼이란 말에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지금 최근에 지천명이 얻은 5살 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딸이 최근에 김재원 최고가 감옥 간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떠들고 다니면서 그걸 본 와이프와 장모가 우는 거를 보고 5살짜리가 아빠 감옥 가요. 아빠 감옥 가? 이 말에 굉장히 화가 났다는 그렇지. 겁니까? 근데 그 전에 또 다른 스픽스하고 인터뷰였나? 지금 딸하고 지금 식사 중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딸이 학교를 다니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또 딸을 거기에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이 지켜야 될 거는 본인의 자존심. 나는 사기꾼이 아니다. 네. 나는 판을 읽을 줄 알고 당신들 내가 다 조력해서 그 자리까지 간 거는 부정하지 마. 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거 하나. 아. 두 번째는 그걸 부정당함으로써 내 가족들이 나를 불명예스럽게 생각하고 특히나 늦게 얻은 딸이 나를 자랑스러운 아빠가 아니라 사기꾼 아빠로 하는 것은 내가 절대 양보할 수 없어. 이 두 가지 축입니다. 그러네. 나머지 뭐 오세훈, 안철수, 홍준표 뭐 이런
김종인 이런 얘기로 왔던 것은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을 든 거예요. 계속 딜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부인하는 걸 보면 여론조사 부분은 비용은 자기가 냈다. 정책에 벗어나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상관없다. 아. 이건 내가 그냥 무료로 해준 거니까 이건 나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지. 그다음에 최근에 오빠 논란에 있어서 한번 취재가 들어갔어요. 이 우리 오빠가 친오빠냐 대통령이냐 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전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을 때 그 강혜경 씨가 얘기했던 스피커폰에 우리 오빠 전화 왔어요. 그렇죠. 잘 될 거예요. 네. 그 오빠가 그러면은 친오빠입니까 대통령입니까 했을 때 명태균 씨가 뭐라 하냐 그런 사실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그걸 설명하는 순간 본인이 법적으로 그렇지. 엮어드는 걸 알고 네. 여기에서 우리 오빠 그 오빠 전화가 짜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고도로 명태균 씨는요 대통령실과 지금 딜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고 최근 또 인터뷰를 보면 정진석 비서실장에게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했는데 그걸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다시 문자를 보내서 본인의 입장을 전달했답니다. 난 사기꾼이 아니다.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라는 경고라는 건 뭐냐면 나를 더 이상 법적으로 방치하면 이제 더한 게 공개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속도 조절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김재원 씨 최고가 계속해서 이제 압박을 하고 딸도 예. 개입되고 하는 마당에 맞배기로 예. 일단 하나 던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명태균 씨가 겸손은 힘들다 거기 나가가지고 인터뷰한 거 보잖아요. 예. 그럼 아크로비스타 준다 그랬대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가. 그 명태균 씨 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뭘 주면 돼요? 아크로비스타 준다는 거예요. 그 여사가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내가 뭐라고 아크로비스타를 주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두 사람의 스타일이 비슷해요. 김건희와 명태균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이브가 맞는다니까. 딱, 제가 보기에도 딱 만났을 바이브가 때 맞아. 뭐가 필요해요? 네. 오빠 대통령 만들어주면 아크로비스타 줄게요. 화통하시네. 그 명태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스타일이거든요. 그렇죠. 착하고 코드가 맞을 수밖에 없다. 이명수 기자한테도 한 1억 준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아, 7시간 녹취 그렇지, 기억하시죠? 그렇지. 한 1억 정도 연봉. 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확 부르는 거지. 확 불러요. 그냥 비슷하고 네. 제가 또 하나 더 하면 아까 우리 선배께서 얘기한 대로 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 후보 대통령까지 거의 학부모가 콜릭 애를 데리고 다니듯이 데리고 다녔어요. 저는 이 카톡에서 그게 느껴지고 맞아. 최근에 하나를 되짚어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또 그걸 증언해 줍니다. 왜 윤석열 후보가 직접 전화를 안 하고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같이 있다가 바꿔주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길을 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후보까지 만드는 것도 김건희 여사가 중심에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본인이 만들었으니 솔직히 대통령이 보이겠어요? 한심하고 무식하고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다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결국엔 그 뒤에는 명 선생이 있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적극적인 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또 한 가지 김건희 씨한테 들어가는 혐의는 뭐냐면요. 김건희 씨가 과거에 저질렀던 혹시 범죄인지도 모르는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사건에 어느 정도로 개입했느냐. 거의 범죄. 거기에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씨가 대통령 후보 그리고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정도의 부부 관계라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부에서 이런 공적인 것들을 부인이 뭐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관계라면 본인이 저질렀던 일에 관해서 설거지 또는 뒤처리 아니면은 조직적인 은폐나 엄폐 이런 것들이 윤석열 측에서 그게 과거에 윤석열의 검찰이든 지금 현재 대통령의 검찰이든 간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 의문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건을 계속 따라와 봤었기 때문에 아, 이 사람들의 생애에서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 어떻게 처리가 됐을까? 그게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이 들어가지도 지금 못했지 않았습니까? 기소도 안 된 상황인데 정말 의심스럽거든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제가 의심하는 지점이 맞다면 이거는 희대의 부부입니다. 희대의 부부예요.
단순히 국정 개입 무슨 뭐 당무 개입 이게 아니고 정말 끔찍해요. 어디 러시아 혁명 전에 예? 그 러시아 왕조에서 해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지. 애정이 있어서 결혼했다고 보기 힘들죠. 예. 비즈니스 관계일 수도 의혹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2012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왜냐하면 2009년, 10년, 11년이 주가 조작이었거든요. 그리고 2012년 이후에 지금 결혼 단계로 가잖아요. 너무 이상해. 이 부부의 관계는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돼요. 이게 정말 정말 우리가 다 국민들, 정치인들, 언론인들 전부 다 농락 당했던 사건일 수도 있어. 여론 조작도 그렇죠.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그리고 그 이후에 최상병 사건의 그 3부 체크까지 전부 다 끔찍한 생각이 든다는 거지. 네. 네. 끔찍한 생각이 3부 듭니다. 체크도 이제 곧 드러날 부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제가 좀 여러 각도로 정보를 수집하면 서초의 헌인마을 쪽에 당시에 삼부토건의 주가가 1,000만 주 이상이 거래됐답니다. 1,000만 주면 엄청난 주가. 그럼요. 근데 그 뭉치 주가가 블록딜로 거래돼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거기에 말하자면 3부를 정확하게 3부만 단일 품목을 그 헌인마을에 투자한 말하자면 그 투자 회사에서 목조개로 거기서 매입해서 팔고 했던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게 지금 확인되는 것들이 뭐냐? 헌인마을 조합?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에가 누가 있냐면 뭐 듣기로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자취가 느껴진다. 장모도 느껴진다. 라는 것들이 지금 좀 드러나고 있고, 저는 이게 지금 확인되는 게 헌인마을 그 3부 주가 중에 당시 이종호 씨가 3부 체크에 당시에 요 거래가 만일 헌인마을 쪽에서 최소한 100만 주에서 300만 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거래가 됐다면 이거는 관련이 있을 수 있다. 3부 체크가 드러날 수 있다. 새로운 사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별 논외로 그렇죠. 하고요. 저는 일단 아직 의혹 수준이니까. 근데 저는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별도의 특검 저는 항목이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종합특검에서 한 5건 올려놨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단 김건희 여사는 공천 개입 이 부분도 문제가 되겠으나 공직주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법적으로 책임을 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이거는 명백한 증거와 말하자면 여러 가지 증언이 있고, 그렇죠. 이 2심 판결문에도 김건희 여사를 말하자면 이렇게 지목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하거나 그리고 그동안에 특검을 피해갔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거나 이거는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그냥 반헌법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